안녕하세요. 당신이 옳다. 공감자가 묻고 정일신이 답하다. 속마음 산책 공감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일신 박사님 자그마한 속책자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제 할 텐데요. 박사님은 정신과 전문의이지만 치유자라는 호칭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30여 년간 대통령에서 국가폭력 피해자까지 오너 이제 회장부터 해고 노동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고 공감하고 치유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힘이 공감이라는 사실이 뼛속 깊이에 절감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네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자와 산책을 시작하며 첫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이나 주제를 묻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자의 마음을 묻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라는 것보다 오늘 여기 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던가요? 가 낫다고 합니다. 말의 내용 자체보다 그 말을 꺼내려고 할 때 망설임이나 불안 등의 감정이 먼저 드러나고 만져지고 정돈되어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감정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 문에 문고리를 잡고 돌려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겠다고 신청하고서 혹시 후회하진 않았나요? 오늘 버스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던가요? 막상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언제나 마음과 감정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마침내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엄마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받고 싶을 때에도 내 이야기에서 민폐가 되면 어쩌나? 나 때문에 남의 마음까지 어둡게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이야기를 꺼냈다가 내가 더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등의 불안으로 망설일 수 있습니다. 큰 상처부터 작은 상처를 가진 사람까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가장 꺼내기 어려운 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감자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설명하고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기소개를 할 때 대개 직업이나 나이, 전공이나 다니는 학교, 사는 동네들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명함만으로 자신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어떤 인격을 지녔는지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을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름의 잣대로 나를 판단합니다. 그것이 선입견이 생기는 순간이죠. 속마음 산책에서 그렇게 나를 소개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려는 화자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혹시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니 혹시 나를 어리석게 보면 어쩌지? 부자인 것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너무 궁상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저 사람은 내 고통을 행복에 겨운 사람의 엄살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는 선입견을 유발하는 외형적인 조건을 드러내는 쪽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개별적인 존재로서 나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공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특히 화자가 나를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오로지 당신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집중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살다가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항상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 화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화자에게는 자기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가장 확인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사람은 마음을 열 수 있고 그제야 자기 속살과 상처를 꺼냅니다.
안전한 사람이어야 그를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화자가 공감자의 직업이나 나이 등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답을 해도 상관없지만 다만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 화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해진다면 내 외형적인 조건에 대한 대답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생기는 나에 대한 선입견보다 내가 화자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